자, 오늘은 Nest.js와 멀티스테이지 빌드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운영 서버 구성이라는 전체 큰 주제에 네트워크 기초 부분은 이미 다 끝났고, 지난 시간에는 엔진엑스와 리버스 프록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진엑스까지 우리가 세팅이 됐으니 리버스 프록시로 이제 프론트엔드 앱이랑 백엔드 앱을 뒷단에 이제 프록시로 붙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프론트엔드를 Nest.js를 가지고 한번 도커 빌드를 만들어 보는 거를 진행을 해 볼 건데요. 도커 빌드를 할 때, 그럼 왜 멀티 스테이지로 빌드를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고 왜 그런지는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멀티 스테이지 빌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에 있는 실습을 따라 하시려면은 사전 설치로 도커, 노드.js,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다음에 도커 확장까지 설치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여기 위 두 개는 필수고요. 요 세 번째는 인텔리제이 쓰시는 분들은 인텔리제이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NVM으로 노드 설치 이런 거는 지금 노드 나올 때마다 제가 앞에 붙이고 있는데 크게 상관없고요. npx create next 앱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Nest.js 프로젝트를 아무거나 임의로 하나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Nest.js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면은 이렇게 npm run build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npm run build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넥스트 폴더가 생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저는 이 Nest.js 멀티스테이지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하나 이제 설치를 해놨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놨고, 빌드까지 이제 실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next라는 폴더가 보이시죠? 그 유닉스 체제에서는 앞에 점이 붙게 되면, 파일이나 폴더명에 점이 붙게 되면은 숨긴 폴더 혹은 숨긴 파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제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터미널에 들어가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경로에다 넣어놨고요. 자, 여기서 그냥 ls를 쳐보면은 보시면은 .next라는 폴더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보이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려면은 ls-a를 하시면은 .next라는 폴더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이거를 임의로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폴더가 다 지워져요. A 하면은 넥스트 폴더가 지금 이제 없어진 거를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빌드를 한번 npm run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npm run 빌드를 하냐? 이거는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package.json에 보시면 여기 스크립트라는 게 있고, 이 기본 스크립트에 빌드는 이렇게 요걸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넥스트 빌드죠. 터미널 다시 열고 그러면은 npm run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run 빌드. 빌드가 쭉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넥스트 폴더가 지금 생겼고, 요 안쪽에 빌드를 한 파일들이 지금 여기에 카피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넥스트 폴더 안쪽에 우리가 실제 운영할 때, 프로덕션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파일들이 여기에 다 위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넥스트 요 폴더만 카피를 해가지고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 된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Nest.js 초짜라서 네, 불만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넥스트만 카피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늘의 목적은 이제 도커 빌드를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커로 빌드를 할 때는 이 프로젝트 루트에 도커 파일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도커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도커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은 이제 싱글 스테이지로 빌드하는 거. 그 다음에 도커 파일은 멀티 스테이지로 빌드하는 거. 두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명령어 치기 싫어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도커 익스텐션을 설치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선 싱글 스테이지로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from 이미 만들어진 이제 노드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오피셜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걔를 이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미지 내에서 내가 작업할 디렉토리를 앱 폴더 안쪽에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피 패키지 star.json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패키지로 시작하는 파일이 지금 두 개 있죠. 이 두 개를 이제 도커 이미지, 요 이미지죠. 요 이미지로 집어넣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노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많이 하는 거 있죠. npm install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노드 모듈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기게 되죠.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는 package.json에 있거든요. 그래서 package.json의 아래쪽에 디펜던시즈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디펜던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디펜던시즈가 있고 데브 디펜던시가 있는데 그냥 npm 인스톨을 해버리게 되면은 데브 디펜던시하고 디펜던시즈 두 개 다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을 전부 노드 모듈즈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옵션이나 뭐 이런 게 더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카피라고 되어 있죠. 카피 점점이 있습니다. 점점 잘 안 보이시나요? 점점. 프로젝트 소스 전체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하게 됩니다. 복사를 요 폴더 안쪽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도커 이미지 파일 안쪽에 다 집어넣으라는 뜻이고, 다 집어넣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한번 해봤던 npm run build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 실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ru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얘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요 next 폴더가 생성이 되겠죠. 내가 먼저 빌드를 하고 여기서 카피해서 집어넣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앞에 폴더에 점이 찍히게 되면 얘는 숨긴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를 했을 때 얘는 카피가 되지 않습니다. 얘 폴더명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복사가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xpose 3000 요거는 이제 요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됐을 때 3000번 포트로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도커 런을 할 때 P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빌드 쪽에 보면 expose 옵션이 있는데 요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빌드 할 때 필요한 명령어들은 요 정도입니다. from은 다른 이미지 가져오려고 할 때 워크 디렉토리, 워크 dir은 내가 그 이미지 안에 들어가서 작업할 폴더를 지정해 주는 거고, 카피는 내 바깥쪽에 있는 거를 안쪽에 도커 쪽에 이미지 쪽에 집어넣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run은 이제 도커 안쪽에서 뭔가 명령어를 실행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게 run입니다. 그리고 expose, 마지막으로 expose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내부적으로 몇 번 포트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명시해주는 애예요. 여기까지가 빌드할 때 사용이 되는 도커 명령어들이고요. 이 cmd는 실제로 이 이미지가 도커 런을 통해서 실행이 될 때에만 동작을 합니다. 자, cmd.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도커 런을 했을 때 어떤 명령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 할 때요. 지금 도커 풀이잖아요. 도커 풀이죠. 제가 명령어 치기 싫어가지고 도커 확장을 설치를 해 놓은 거고요. 우선 이제 좀 터미널을 좀 열어두겠습니다. 도커 확장을 이용하면 좀 편해요. 우클릭해서요. 그냥 빌드 이미지 하시면 됩니다. 빌드 이미지 하고 여기에 이제 태그명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기 뭐 이렇게 뜨면은 태그명을 집어넣는 건데, 얘는 지금 이제 싱글 스테이지죠. 그래서 싱글이라고 제가 태그를 붙여놓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빌드 작업이 쭉 진행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로그를 한번 이제 쭉 보시면 빌딩이라고 되어 있고 16초 만에 됐다고 하고 16초면 엄청 빨리 끝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보셨던 도커 파일에서 보셨던 이제
from, 워크 디렉토리, 카피 뭐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보실 때 1/6, 3/6, 46, 그 다음에 56, 66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게 바로 도커 파일에 작성됐던 요 명령어들, 명령어들이 실행되는 단계를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빌드 중에 어디선가 에러가 났는데, 그럼 어느 시점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보려면 요 숫자들을 좀 보시면 되겠죠? 1번하고 2번 사이에 요런 일들이 있었네요.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됐죠? 이미지가 생성이 됐으면은 한번 보시죠. 저는 도커 확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여기 이미지즈의 Nest.js 멀티스테이지 이쪽에 싱글이라고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태그 입력한 부분이 있었죠. Nest.js 멀티스테이지 슬롯이 싱글. 그 태그가 이제 여기 이미지에 나타나게 된 거고요. 이 이미지는 아직 실행 상태는 아니죠. 실행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도커 확장을 설치하면 그냥 우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런을 하셔도 되는데 실행할 때 뭔가 좀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우클릭한 다음에 런이 있고 런 인터랙티브가 있는데 런 인터랙티브를 실행을 하시면 로고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클릭하고 런 인터랙티브. 자, 그럼 이제 실행이 되죠. 이런 명령어가 실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 앱이 스타트 됐고 로컬호스트 3000으로 연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로고를 찍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로컬호스트 3000을 찍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은 커맨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브라우저로 바로 열어줘요. 커맨드 클릭.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로컬호스트 3000번. 네, 정상적으로 이제 구동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많이들 하죠. 예, 많이들 하는데 굳이 멀티 스테이지로 왜 빌드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미지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지금 실행시켰던 것은 제가 끌게요. 이제 멀티 스테이지로 제가 이제 구동을 하게 되면 포트가 또 아마 3000번으로 충돌이 날 테니까 굳이 뭐 요거 이 P 옵션을 바꿔주면 되긴 되는데 굳이 레벨을 돌 필요는 없고요. 네,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멀티 스테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커 파일이라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고요. 미리 만들어 놨고, 단계가 멀티 스테이지는 이제 두 가지로 빌드 단계와 실행 단계 두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빌드 단계에서 아까랑 크게 파일 자체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노드 20 알파2를 사용을 하고요. 워크 디렉토리, 그 다음에 카피하는 거, 그 다음에 npm 인스톨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스까지 전체 다 카피하는 거, 이미지 안쪽으로 카피하는 거, 그 다음에 런 빌드까지는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싱글 스테이지 했던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훨씬 더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빌드 단계에서는 이제 이미지 어떤 거 사용하겠다, 워크 디렉터 카피, npm 인스톨, 똑같죠? 예, 똑같죠? 그 다음에 카피하고, npm 런 빌드까지. 여기까지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빌드 단계에는, 멀티 스테이지에서. 자, 그런데 이제 실행 단계를 이제 만들잖아요. 실행 단계에서 우리가 실제로 프로덕션에서 앱이 구동이 될 때 우리가 소스 파일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build.nest 폴더 안쪽에 있는 애랑 우리가 npm 인스톨을 할 때 대부 디펜던시즈가 있었잖아요. 디펜던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패키지.json에 보면은 디펜던시즈가 있고 대부 디펜던시즈가 있는데 대부 디펜던시즈는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 운영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디펜던시즈 요 세 개만 있으면 돼요. 구동이 충분히 돼요.
이런 것들은 타입스크립트나 아니면 린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혹은 이제 우리가 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무슨 테스트 디펜던시를 개발할 때만 필요하니까 뭐 추가한다든지 뭐 그럴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도커 파일 멀티 스테이지 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닷 넥스트 밑에 있는 폴더들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대부 디펜던시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모듈즈, 노드 모듈즈 폴더 안쪽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걔네들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걔네들 빼고 노드 모듈 세 가지,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필요했죠. 그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빌드를 했어요. 빌드를 해가지고, 요건 이제 필요 없죠. 빌드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빌드 단계에서는 다시 이제 from 요 이미지를 다시 한번 만들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앱 워크 디렉토리도 이제 선언을 했고요. 요거하고 이제 요거는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죠. 다르게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저는 이제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피를 하는데, 아까 첫 번째 빌드 단계에서는 로컬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 빌드 단계에서 만들어진 카피된 요 안쪽에 있는 파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은 모든 소스, 패키지까지 해서 모든 소스들이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고, 그 폴더들 중에서 다시 이제 패키지.json을 다시 두 번째 실행 단계의 이미지에 집어넣고, 지금 이제 그냥 이미지가 두 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속 편하실 것 같아요. 머리 아프게 이건 같은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카피를 하는데 from 어디서 카피를 하느냐? 빌더에서 카피를 하겠다. 자, 그럼 이 빌더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첫 번째 빌드 단계에서 as라고 붙여놨죠.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as라고 붙이는 부분은 별칭이죠, 별칭. 요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드 단계에서 만들어졌던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카피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ackage.json 요 파일이 지금 요 .슬롯이라고 돼 있죠. 요 .슬롯이면은 요 폴더를 얘기하는 거겠죠. 워크 디렉토리를 앱이라고 했으니까 요 폴더에 이제 카피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랑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랑 요 폴더랑 요 폴더는 엄연히 달라요. 네, 그리고 나서 npm 인스톨을 할 때 대부 디펜던시는 빌드가 그 노드 모듈 그 폴더에 생성이 되지 않게끔 이 npm 옵션이 있는데 프로덕션 옵션을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 디펜던시즈에 우리가 명시했던 패키지.json에 명시했던 애들은 인스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할 때 여기서 빌드를 하게 되면은 .next 폴더가 생긴다고 했죠. 예, 여기에 앱의 넥스트 요거는 요 앱에 있는 넥스트가 아니고 요 앱에 있는 넥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넥스트 폴더를 지금 요 앱의 넥스트 폴더로 카피를 해줘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빌드 단계에서 생성이 된 넥스트 폴더를 실행 단계의 넥스트 폴더로 카피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제가 축소 처리해 놓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퍼블릭 폴더를 좀 이제 가져와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넥스트 폴더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폴더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쭉 카피를 해 오시는데, 카피해 오실 때 빌더에 카피해 놨던 것들을 복사를 해서 그 적당한 위치에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xpose 3000 cmd는 빌드할 때는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npm start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풀로 소스를 이렇게 가져다가 놨기 때문에 이제 npm start 하게 되면은 next start를 실행하게끔 package.json 스크립트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npm start로 이렇게 지정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어차피 여기서 npm install production으로 이제 노드 모듈즈 폴더를 생성을 해서 그 안쪽에 이제 디펜던시들을 인스톨을 했으니까 그 안쪽에 보면은 노드 모듈즈 안쪽에 보면은 nest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경로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대로 가져왔고 이 next의 스타트
빌드를 실행하게끔 해라 라고 명령어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멀티 스테이지가 되는 거고요. 멀티 스테이지는 뭐 작성하시는 분에 따라서 뭐 빌드 단계, 실행 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다른 단계를 여러 개 둘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멀티 스테이지를 하는 가장 메인 주제는 뭐냐면, 메인 목적은 뭐냐면은, 일단은 도커의 용량을 줄이자예요. 결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풀로 한번 이렇게 빌드도 해봤고, 그 다음에 멀티 스테이지로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죠? 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빌드 이미지, 이번에는 멀티 스테이지로 멀티라고 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이 되고요. 제가 빌드를 한번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아까처럼 16, 26, 36, 46 이렇게 있죠? 그 66 끝나고 그 다음에 35, 2호랑 1호는 아마도 위에 거랑 겹치니까 아마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5, 45, 55. 이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스테이지 1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빌더라고 되어 있죠. 이 빌더는 아까 전에 AS 별칭을 줬었죠. 그래서 별칭이 표시되는 것 같고요. 실행 빌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별도로 이제 스테이지에 대해서 별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스테이지 1이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멀티 스테이지 빌드가 이제 끝났고요. 도커 쪽을 이제 한번 보면은 넥스트 멀티 스테이지에서 멀티, 그 다음에 싱글 이렇게 두 개 만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멀티로 빌드 한 것도 제대로 동작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우클릭하고 런 인터랙티브를 할게요. 인터랙티브. 예, 로컬호스트 3000 실행된다고 있다고 하고 커맨드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겹치는 건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요. 네, 여기 지금 떠 있죠. 떠 있고 여기서 스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스탑을 해놓고 스탑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스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연결할 수 없음. 이렇게 나온 거를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했다는 거를 체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npm 인스톨 이제 프로덕션 옵션까지 줘가지고 모듈을 생성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렸고, 그러면 실제로 저렇게 멀티 스테이지로 하게 되면은 용량이 줄어드느냐? 이미지 용량을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싱글 쪽 이미지를 먼저 보면은 여기 우클릭 하시면은 인스펙트라고 있습니다. 인스펙트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사이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몇 메가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1기가가 되네요. 용량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쪽 한번 인스펙트를 해보겠습니다. 멀티 쪽 인스펙트를 해보면, 사이즈. 네. 하나, 둘, 셋. 아이고.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00메가 정도. 한 400메가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죠? 네, 이렇게 숫자만 보니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이미지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미지즈.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요 컴퓨터에 이제 있는 이미지들 목록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름이 Next.js 멀티 스테이지니까 쭉 이제 올려보시면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멀티가 사이즈가 600메가, 그 다음에 멀티 스테이지의 싱글의 용량이 1.03기가 이렇게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용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요 멀티 스테이지 쓰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요 스크립트를 잘 작성하면 되지 않냐.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할 말이 없고요. 그런데, 빌드를 할 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빌드를 할 때,
그 빌드를 시키는 그 서버들 있잖아요. 뭐 젠킨스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깃허브를 이용한다든지 거기서 이제 빌드를 한 다음에 그 필요한 파일들만 카피를 해서 이렇게 도커 이미지 안쪽으로 집어넣는 방법 있잖아요. 그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 컴퓨터가 구동이 되는 환경이 일단 다른 상태에서 빌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는 좀 권장하지 않고요. 빌드를 하려면은 실제로 운영이 되는 그 환경에서 빌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멀티 스테이지가 필요하다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어디서 글을 보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경험상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아마 자료를 찾아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은 또 특히 이제 X86 환경이랑 또 이제 ARM 환경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2비트 환경이냐, 64비트 환경.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32비트 환경이냐, 64비트 환경이냐가 되게 중요했고, 지금은 이제 뭐 X86 환경이냐, 아니면 ARM 환경이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버 아키텍처가 다를 때는 서버 아키텍처를 맞춰주고 빌드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멀티 스테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RM 환경인데 X86으로 빌드를 하고 싶어. 그러면 X86 환경에서 빌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어쨌든 빌드는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맞춰서 빌드를 해야 실제 운영 환경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그 부분까지 맞춰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드하는 걸 이제 두 가지를 한번 해봤죠. 이제 풀로 전부 다 빌드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멀티 스테이지로 빌드하는 것까지 알아봤고, 그 인스펙터를 통해서 용량이 다르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뭐 프롬 워커 디렉토리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끝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아까 말씀한 게 뭐였냐면은 엑스포저하고 포트의 차이가 뭐냐. 엑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 파일에다가 명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트는 이제 도커 컴포즈나 아니면 혹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CRI로 입력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엑스포저는 쓰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빌드하는 저자가 나는 이 앱을 3000 포트로 구동을 할 거니까 너네들이 실제 포트를 뭔가를 포워딩하거나 뭐 이럴 때 3000 포트를 이용해 라고 어떻게 보면 매뉴얼 수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필수는 요거죠. 필수. 포트. 이 포트에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실질적으로는 호스트에서 이제 도커 이미지, 도커 컨테이너 쪽으로 포트를 포워딩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익스포즈는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커 컴포즈 P 옵션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도커 컴포즈는 컴포즈라는 거 하는 여기 있죠. 예. 컴포즈라고 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은 이 컨테이너를 제작한 앱 저자의 의도를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른 도구와 연동할 때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너스로 도커 같은 경우는 CLI로 커맨드 라인에서 이제 인스펙트 아까 전에는 이렇게 우클릭해서 인스펙트가 있죠. 그런 게 도구를 사용하는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인스펙트라는 것이 있고 그 인스펙트가 아까 전에 우클릭해서 봤던 인스펙트하고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그때 이제 검색할 때 JQ라는 것을 미리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JQ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인스펙트 했을 때 보여지는 그 파일들 안을 이렇게 검색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Nest.js와 멀티스테이지 빌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봤고 우리가 도커를 너무 쉽게 쓰는 거가 쓰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버 쪽에 아까 보셨죠. 그냥 디폴트 기본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그냥 도커를 만들었을 뿐인데 용량이 1기가가 나오는 우리가 좀 서버 용량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